국제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뷰리핑에서도 요즘 이제 거의 매일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은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 기자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번째 나오셨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예, 먼저 어제 이란 전쟁 관련해서 어제 가장 큰 뉴스가 쿠르드족 민병대가 이제 이란 국경을 넘어서 참전했다. 뭐 이런 그 사실관계가 처음엔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 부분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폭스뉴스가 보도를 해서 그땐 애초에 처음부터 뭐 수천 명이라 그랬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군사 진입이나 군사 작전이 있었다면은 아주 상징적인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본격적으로 군사 그거를 하려면은 상당히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전쟁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CIA가 그 전부터 사실은 이란을 교란하기 위해선 사보타지 공작 차원에서 무기를 지원하는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규모 상징적인 했다면은 상징적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특히 지금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자치정부 쪽은 그 안에 지금 이란계 쿠르드족이 와 있는 거거든요. 양명 비슷하게 보호하는 사람들 쪽에서 절대 국경 넘는 일은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국이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그제 처음에부터 밝혀진 게 전쟁이 딱 터지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전화했죠. 전화를 했고 그리고 또 어저께는 이란이 쿠르드족 이쪽 이제 민병대 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는. 네, 그건 맞습니다. 뭔가 이제 교전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교전이라는 게 있었다면은 아주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에 있던 이란계 민병대들이 들어간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고 이란이 그쪽으로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린 거는 견제 차원에서 날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경고 차원에서. 아니 그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예. 그런데 준비하는 건 확실하고 이걸로 계속 펌프질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준비하고 펌프질하고 있다면 그러면 쿠르드족 민병대가 이란 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이란 쿠르드족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전쟁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쿠르드족의 무장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전투력을 갖고 있는 쪽은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이나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지금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이 무장력을 갖고 있지 이란 쿠르드족들은 무장력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제대로 무장을 시켜서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걸프전 때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쿠르드족 무장시켰는데 6개월 전부터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말하기를 4주 정도 전쟁을 한다는데 4주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건 판도라의 중동 지역에서 판도라의 상징을 여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얘기들은 그거잖아요. 미국이 자신들이 지상군을 투입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쿠르드족을 대신 너네들이 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대리전 형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란계 쿠르드족이라는 게 무장력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란계 쿠르드족 내에서도 과연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해서 싸워야 되느냐 엇갈리고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절대로 개입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자치정부를 구성해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란 쿠르드족을 갖다가 걔 들어가서 자기들도 연류가 된다면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자기들의 안정된 지위가 깨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라크 정부는 시아파 정부인데 시아파 정부가 니네들 그 우리랑 친한 이란한테 그걸 도와줘? 안 그래도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한 일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걸 한번 이용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제 구상하고 있는 미국도 거네요. 이제 블러핑 이제 카드를 쥐고 손대는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한두 명이 넘어와서 이렇게 총질을 하고 왔다 갔다 교란해도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라크 국경지는 쿠르드족 지역인데 이란 인구의 거의 한 10%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쿠르드족들이.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죠. 이란이. 근데 이란 입장에 만약 그리 벌어지면은 이란도 사생 결단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 입장을 몰리게 되는 거죠. 그 후폭풍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좀 짐작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미국으로부터 몇 번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도 그렇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 뭐 그 사람들이 부족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서 침략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국 관련 중동 영화들도 보면요, 대부분이 소수민족들이 미국 군이 들어오면 향도 역할을 해주는 수준, 이런 식으로 현장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미국 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이것도 논설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협박용 정도, 그다음에 지렛대 정도로 활용하는 수준 이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이 스스로 육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거의 아주 희박하다고. 현재에서는 제로입니다. 없다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중동에 배치된 군인들은 해공군 전력이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거 한다면은 특수부대 이스라엘 군이 미군 특수부대와 같이, 소규모 특수부대와 같이 쿠르드족과 연합해서 뭐 들어간 그 정도였는데, 그것도 들어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준비할 시간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가 특별히 없는 거죠.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의사가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미국 지상군이 이란 영내 발을 들이는 순간 그건 수렁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어떻게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 한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7일째죠. 이 전쟁을 갖다 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대도 맞지 않고 이란을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되고, 이란은 버티면서 유효타 몇 개만 날려도 이기는 전쟁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양상인데, 유효타가 이란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 유효타를 갖다가 계속 하루에 한두 대씩 날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날 이스라엘 습격에 공습을 해서 베이루트도 폭탄 터지게 막 불바다 치솟게 하고 9명을 사망시키고, 특히 미군 기지들,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해 갖고서 지금 드디어 약간 확인되고 있는데 레이더 기지들을 파괴를 입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의 핵심 조기 경보 레이더 약 11억 달러, 약 5천 킬로를 갖다 방어할 수 있는 ANFS 132 블록 5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파괴를 했는지 손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알 루와이스 사드 미사일의 레이더 AN/TPY2라는 레이더도 5억 달러짜리인데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물론 이걸로 해갖고서 이제 미국의 방공 능력이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피해도 있기도 있고 있었고, 지금 또 앞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계속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 봉쇄 문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엔 미국의 해군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해군의 주력 함대들은 아라비아해나 동지중해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왜? 일단 들어오는 순간 좁은 지역이고 갇히게 되고, 그다음 이란의 대함 미사일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옵니다.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악화돼서 트럼프가 말한 대로 유조선을 호위하겠다 들어오면은 그건 이제 또 양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전함 한 대만 폭발을 되게 되면은 맞아서 폭발되게 되면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하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더 이상 이제 보험회사들이나 유전회사들이 안 간다 그래갖고서 특히 보험회사들 미국이 보증해주겠다는데, 미국이 보증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파이낸스 타임즈를 보니까 한 3,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보증에 제대로 일일 돌려면. 근데 미국에 지금 그런 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태가 길어지면은 진짜로 이란에서는 지금 최고의 카드가 그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풀었다 놨다 꽉 쥐면서 계속 석유
항만 2%를 계속 흔들어대는 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비용이 싸게 먹히고 제일 효과적이고 이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란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죠. 미국의 대응은 뭡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하메네이 후계자 그 차남 모지타바 하메네이 유력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하메네이 그 암살한 것 같은 수법을 계속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미국 언론들이나 저 전문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 즉 전쟁의 목표가 뭐냐 이 전쟁에. 그럼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끌고 그리고 어떻게 출구는 뭐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파월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콜린 파월 합참의장이 그 전쟁을 지휘하다가 결국은 수렁에 빠져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미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목표가 뭔지 그리고 어떤 출구를 갖고 있는지를 미리 설정해야 된다는데, 지금 트럼프는 전쟁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갖 얘기를 갖다 최대 맥시멈리스 요구부터 최소한 요구까지 이거 뭐 끝까지 갈 수 있다, 뭐 2, 3일이면 끝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피터 헤그스는 3일 전에 이 전쟁은 절대로 레짐 체인지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도 아니고 네이션 빌딩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군사적 역량 그리고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없애고 핵 능력을 없애고 해군 미진 능력을 없애고 또 뭐였죠? 저기 영내에 있는 대리 세력들과 지원을 차단하겠다.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권 교체하겠다. 오늘 그 아들은 안 된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 관여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괴뢰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 미국이 지금 이란한테 그런 지렛대도 좀 없고 그걸 하려면은 완전히 지금 이란 현 지도부를 무너뜨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이제 과연 미국의 방공망이나 이란의 미사일 역량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를 좀 보자거든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실하게 이란의 미사일 역량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미국이 발표한 대로 자기네가 특히 탄도미사일 역량은 86%나 줄여버렸다는 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줄었느냐 이유가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원점 타격을 해갖고서 쉽게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렇죠. 그 원점에 보이니까 원점 타격을 해서 그런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란이 향후를 대비해서 계속 미사일 역량을 축적하고 이제 안 쓰고 아끼고 비축하고 있다.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주요한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주요한 요인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로서는 이란은 탄도미사일 역량은 줄었지만 드론 역량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카타르에 100몇 대 드론이 날라왔다 그러고 쿠웨이트 이번에 미국 대사관이 오늘 새벽에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폐쇄를 발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군 기지와 미군 그 외교 공간들에 대한 피해가 계속 있고 드론이 계속 날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14개 국가가 관여돼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돼 있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무조건 확전하는 것이 확전하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그것이 그냥 효과적인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단 시간은 어쨌거나 이란 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 편이죠. 그건. 예. 시간이 가면. 근데 이란이 얼만큼 버틸 수 있겠느냐 진짜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란이 지금 미국만 공격한 게 아니라 막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막 그 인근 국가들로 막 계속 드론 공격을 하고 그게 미군 기지를 폭격한다고 하지만 미군 기지 외에 다른 공항도 맞습니다. 막 폭격하고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딱 쥐고 있으면 여기 이 산유국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 국가들이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해서 그 국가들이 참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가들은 군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전을 한다 해도 그렇게 이란한테 그렇게 무슨 뭐 지금의 상황에서 뭐 이란 입장에서 그게 부담될 것이 없을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이제 뭐 이란과의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이런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니들이 고통받으니까 빨리 이 전쟁 니들도 끝내야 된다는 걸 자꾸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 작전이죠. 그 주변국들까지 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그렇죠. 만들어서 이제 그 미국이 압박하게 되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미국은 또 반대로 이게 자신들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 국내 여론 때 지상군 투입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란 자체 내에서 이제 그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거나 뭐 민중 봉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 좀 현재로서 희박하지 않습니까? 희박합니다. 네. 큰일 났네. 전쟁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네타냐후는 18년 지금부터 계속 물러나라 그러는데 그걸 계속 전쟁으로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그런 거 아니고 전쟁 나고 자기 최고 지도자가 죽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아무리 반체제 인사라지만 들고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그쪽 기존 정권의 그 내부 단속과 명분을 더 차려주는 거 크다고 봅니다. 당장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실 전쟁에 이제 휘말리지 않은 나라가 지금 없을 정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오락내리락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오늘 여기 미국장에서 드디어 그렇죠. 폭락했죠. 2%인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반응을 이때까지는 오히려 전쟁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 속에서 주가가 조금 뭐 약간 좋았다가 이제는 약간 한국을 시작으로 해갖고서 이제 그게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진짜. 그 저는 뭐 이거는 저기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가 저게 되고 이미 채권 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 이자 보면 이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트럼프의 지지율 올리기, 네타냐후가 계속 총리하면서 감옥 안 가기 이게 전쟁의 그 숨은 또 다른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트럼프가 이걸 지지율 올리는 거를 더 큰 위기에 봉착해서 포기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온다. 그 중간 선거가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야지 저는 전쟁이 멈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최대치로 내세울 수 있는 그 하메니 이후에 그 아들이 지도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막는다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럼 뭐냐? 표면적으로 핵 관련해서 이란이 진일보된 입장을 표명해 주면은 멈출 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아마 딜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길 그 기자님 쪽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거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장악해서 이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장기화를 안 하려면 발을 빼는 방법밖에 없을 우리가 이겼다 텐데. 하고서 이겼다고 하고 지난 12일 전쟁 때처럼 그렇죠. 작년에 12일 전쟁 때처럼 우리가 이겼다 이제 선언하고 빠지고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이 우리는 좀 핵무기 그런 개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전의 입장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건 이란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빠지고 이제 이겼다라고 그냥 말하는 식으로. 그 미국이 스스로 빠지는 것밖에 없네요. 이 전쟁이 끝나는 거는. 미국의 국내 전문가들도 외국 전문가 그런 얘기 하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한다가 이제 마음껏 이란을 때려놓고서 이제 봐라 이제 우리는 목표 달성했다 하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냐는데 문제는 이게 이 트럼프 스스로가 지금 계속 자기 발목을 잡는 행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을 배치함으로써 해갖고서 전쟁을 안 할 수 없게 자기가 돼버렸고 이란이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줬으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도 계속 저런 식으로 그 레짐 체인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자기 뭐 레짐 체인지인데 왜 전쟁 끝내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기 명분도 없어지고 제일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근데 트럼프는 말을 확 바꿔도 그냥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 전쟁이 지금 지지율이 시작할 때부터 25%밖에 안 됐습니다. 열흘 지나고 한 달 중 저기 트럼프가 말하는 4주쯤 되면은 아마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아마 어떻게 될지 진짜. 중간 선거를 감안하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우리 업체들도 지금 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한국산 미사일 요격 체계 천궁2 이 예. 납품하기 위해 아랍에미레이트로 출장 간 국내 방산업체 직원 수십 명이 지금 현재 고립됐다는 소식이 어제 MBC 보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전제는 좀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황만 아니라 현지 소식도 100% 팩트에 근거했느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기업 LIG 넥스원 노조가 일단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 뭐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뭐 천궁2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뭐 이번 그 전쟁에서 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방식의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그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죠 천궁2를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수출을 했고요. 수출만 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무기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거든요. 이래서 40명이 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공교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4조 원 규모로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맺었고 지금 2개 포대가 현지에 있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8개 포대가 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 과정 중에 직원들이 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터졌고. 예. 그러면 지금 이 2개 포대와 관련돼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으로 만약 해석을 하자면 당장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이것을 막을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궁2를 동원해야겠다라고 아랍에미리트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럼 아랍에미리트 군은 어떻게 했느냐? 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위해 참여한 이 직원들이 개입됐을 수 있다. 그리고 노조는 이미 개입이 됐고 안전장비도 없이 들어갔다. 빨리 송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해석하기 마련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란이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무기 체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애매하네. 정부가 입장을 밝히기도 그렇죠. 그렇고 안 그렇죠. 밝히기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 이건 기업의 기업. 진출이라고 보겠죠. 얘기하겠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투입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런 거죠. 당연히. 형식적으로 저건 기업이 알아서 수출한 건데 우리가 뭐 그러고 괜히 정부가 섣불리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오히려 발목 잡힐 수 염려가 있겠죠. 네, 되게 애매하고 저기 그 민감한 사안 같습니다. 예. 댓글에 보니까 뷰리핑에 한겨레 베스트 오브 베스트 분들이 나오시니 시청자님들이 늘어나서 저도 기쁩니다. 아마 정의진 기자님 설명 듣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 여기 계시네요라는데 네. 그 참 정치인 중에도 이란 전문가가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란 유학파가 있습니다. 이란에 유학하신 아니 울산에 예. 거기는 이라크. 이라크죠. 한병도는 이라크 황태자고 울산에 김태선 의원이라고 이란 유학 갔다 온 국회의원. 이란에도 유학하신 분들이 예. 있군요. 아마 이란 전공자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모셔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미국인들이 트럼프 막내 아들 입대하라고 하던데라는 그런 댓글도 있네요. 지금 아마 근데 이 키가 너무 커서 법적으로는 연재가요? 라고 그럽니다. 어찌 징집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가도 그렇죠. 그만인데 그렇죠. 안 가도 그만인데 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 국내 정치 소식부터 이제 그 이란 전쟁 상황까지 쭉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